안녕하십니까. 뉴스피임 교육 전문 기자 김범주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대 정원과 맞물려서 사교육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오늘도 용인 풍덕초등학교 조재범 선생님 모시고 초, 중 등에서 바라보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일단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향성은 좀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들이 제안하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든지요, 제안하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은 나쁜 건 없습니다. 모두 다 잘 되게끔 하려는 건데, 이제 그 시행 방법이라든지 이제 세부적 논의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뭐 BK21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로 대학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딱히 성공적이진 않았거든요. 그 이념이나 이런 건 좋죠. 지금도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바뀌지 않는 분야가 대학 개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학의 좀 정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대학이라는 것은 진짜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 주요한 엔진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은 주로 지식의 생산과 전달,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과 개인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적 기여까지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학교 중에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대학교라는 것이. 근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제 대학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들이 이러한 이제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 대학의 현실이 좀 암담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되짚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초등등에서 바라보는 대학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대학교가. 접근성과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성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공부를 잘해야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요즘은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학령 인구 감소에 인해서 이제 대학교도 정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의 그 접근성과 그 진입장벽이 높으냐면, 너무 비쌉니다. 대학교 자체가. 대학교를 입학부터 대학교를 마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데 오히려 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투자를 통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또 졸업을 했을 때 다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약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약간 미국식이에요.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 등록금이 좀 비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보통 이제 미국보단 싸다. 또 사실이에요. 미국보다는 안 비쌉니다. 미국 사립대학교들보다 등록금은 쌉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계 2위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그 등록금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 대비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학에 대한 접근성과 제가 그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이런 부분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일단 인재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기능은 현재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또는 대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이라면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 텐데요. 대학교들이 요즘 이제 뭐 취업률이 낮거나, 물론 이제 대학교를 단순히 취업률로 분석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취업률이 낮거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 양성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도 재교육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사회에 나가서 인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재교육을 그 일반 기업에서 시키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대학교의 혁신이나 어떤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또 이 방만한 어떤 경영, 그 학교 경영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것이 좀 이제 학교 존폐로 연결되는 경우도 요즘은 종종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문제가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들도. 현재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고 즉 간접적으로 투자 자체를 지금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탕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건지 늘리는 것이 맞는 건지 이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진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시키는 진짜 하나의 중요한 엔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좋은 대학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대학교라는 것은 명문 대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대학교도 많이 필요해요. 어느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양성해내는 대학교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 또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SOC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런 그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그냥 n분의 1이라든지 어떻게 좀 더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나눠 먹기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택된 대학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진짜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라는 말보다는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돼야지 단순히 그냥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뭐가 발전된 게 없는 그런 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지양하면서 진짜로 좋은 대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좋은 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글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게 글로컬인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라는 그게 이제 정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방향성은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성은 맞는데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교육 문제로만 보면 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컬 대학교들 이제 몇몇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이제 교대들도 지금 글로컬에 지원을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통합입니다.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글로컬 그 의미는 좋죠. 근데 문제는 어느 대학교든지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방의 대학교들이 통합을 해서 굉장히 훌륭한 시설과 어떤 우수한 교수진을 갖췄다 하더라도 거기 학생이 없으면 힘든 것이거든요. 그럼 그 학생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런 것까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갖춰졌는지 단순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교끼리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도 몇 년이 지나고 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학교들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 학생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를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 수 부족,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가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통합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몇 대학교들도 저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지의 학생들이 없을 때는 이제 유학생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타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은 그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제 유학 온 학생들 자체가 이제 이거를 또 버텨내질 못합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학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게 결국 높은 등록금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물가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록금을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교도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육부 힘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도 같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이 지금 굉장히 1년에 몇 조씩 들어가면서 일단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의 시선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럽죠. 예, 부러워요. 정말 부러운 게 학교는 이제 초중고 이제 공립 학교들은 항상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건 안 해주는데 이제 조 단위로 나오면은 부럽기는 하죠. 근데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통해서 진짜 양질의 대학교,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산이 아무쪼록 좀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부럽기는 해도
예, 안타깝거나 화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대학 교육과 관련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공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이슈 중에 가장 민감한 문제가 공정인데요. 교육에 대한 이슈가 가장 몰리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다음에 공정이라는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